음, 이번 주에 겪은 가장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혹은 짜증났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직장 상사에게 부당하게 깨졌던 순간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정말 허무하게 엎어진 날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피곤해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끔찍한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 발생한 어떤 오류나 결함이 아니라면요. 오류가 아니다. 네, 당신을 궁극적인 잠재력으로 밀어넣기 위해 완벽하게 계산된 심리적 기계장치의 일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진행할 이 심층 탐구는 당신이 세상을 그리고 당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렌즈를 완전히 박살낼지도 모릅니다. 기대되네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자료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프리드리 슐라이어 마허의 문서죠. 네, 제목이 세계와 인간의 원초적 완전성이라는 발췌본입니다. 맞아요. 제목만 들으면 뭔가 낡고 먼지 쌓인 신학 교리문답처럼 들리잖아요. 사실 좀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현대인들의 존재론적 위기를 정면으로 타격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우선 이 문서가 말하는 핵심 철학적 메시지를 현대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성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좀 새롭게 정립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완벽하다, 완전하다고 하면 그 흠집 하나 없는 매끄러운 스마트폰 표면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유토피아를 상상하잖아요. 네, 아무 문제도 없는 평온한 상태를 떠올리죠.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은 뭔가 단단히 고장났어.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불안전해.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 전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완벽했고 지금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질병이나 재난이 있는 이 세상이 완벽하다고요? 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슐라이어마허가 말하는 완전성, 그러니까 독일어로 폴코멘하이트의 메커니즘을 뜯어봐야 합니다. 아, 폴코멘하이트요? 네, 텍스트가 말하는 세계 완전성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토피아적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성은 바로 자극의 최적화를 의미합니다. 자극의 최적화요? 네, 유한한 세상의 모든 구조와 사건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무한한 존재에 대한 절대적 의존 감정을 일깨우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의존 감정. 그러니까 신의식이나 궁극적인 영적 자각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자극과 환경을 제공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세상에 마치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방탈출 게임이나 교육용 시뮬레이션 같다는 거네요. 오, 방탈출 게임.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 방탈출 게임을 할 때 문이 잠겨 있거나 갑자기 벽에서 기괴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 방은 고장났어. 이러고 화내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오히려 그게 다음 단계로 가는 힌트라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세상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힌트와 자극을 주는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방탈출 비유를 조금 더 밀어붙여 보죠. 방 안의 퍼즐이 너무 쉬우면 당신은 뇌를 전혀 쓰지 않을 겁니다. 지루해서 그냥 나와버리겠죠. 네, 의미 없는 장식품만 있다면 몰입하지도 못할 거고요. 세상이라는 시스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슐라이어머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네, 인간이 쾌락이나 큰 성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힘의 유한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우주의 거대한 법칙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절대적 의존 감정이 긍정적인 상황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극심한 고통이나 실패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철저한 수동성과 무력함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유한한 경험이 결국 우리를 무한한 존재에 대한 의식으로 이끈다는 맥락이군요. 네, 나는 내 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동일한 회로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좀 예리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출근길 교통체증이나 일상적인 실패 정도는 그 완벽한 자극, 방탈출의 힌트라고 칠 수 있습니다. 네,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극은요.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조차도 나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자극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건
오, 너무 잔인하고 냉혹한 논리 아닌가요? 그런 반발심이 드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철학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죠? 우리가 완전성의 목적을 인간의 개인적 행복이나 안락함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세상이 나를 기분 좋게 해줘야 완벽한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문서는 세상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영적 각성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군요. 네, 우주의 목적이 당신의 영적 각성과 한계의 자각이라면 때로는 자아를 완전히 부숴버리는 압도적인 비극조차도 가장 확실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하긴 비극 속에서 우리는 내 통제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허상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고통을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고통마저도 무의미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존재의 궤도로 끌어당기는 완벽한 자극의 일부라고 해석하는 거죠. 와,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자각으로 밀어붙이는 기계장치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정말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슐라이어 마허의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조적인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세상이 지금 이대로 항상 존재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라면 전통적인 종교 이야기랑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나요?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낙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살다가 타락해서 이 험난한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그 이야기요. 아, 에덴 동산의 타락론이요? 네. 우리가 지금도 완벽한 시스템 안에 있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추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모순이 바로 슐라이어 마허가 이 문서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핵심 과제였습니다. 아, 텍스트에서 그 부분을 직접 다루나요? 네, 그는 구약성서의 창세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19세기 신학자가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를 역사적 팩터로 보지 않았다는 건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인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사상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세기면 한창 과학이나 이성이 발전하던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계몽주의가 휩쓸고 지나가고 과학적 합리주의와 초기 진화론적 사고가 태동하던 시기였죠. 종교적 교리들을 문자 그대로 믿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였겠네요. 네, 그래서 슐라이어 마허는 종교가 과학과 불필요한 영토 싸움을 하다가 도태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창세기의 논리적 맹점을 파고든 거군요. 그렇죠. 문서의 논리를 보면 진화의 초기, 즉 인류의 여명기에 있던 최초의 인간은 이성이나 자의식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동물적 혼란 상태였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동물적 혼란 상태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존재가 창조되자마자 갑자기 신과 고도의 윤리적 대화를 나누고 고상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하긴 역사적으로 설명이 안 되네요. 막 걸음마를 뗀 아기한테 갑자기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우주의 섭리를 논하라고 요구하는 꼴이니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인류의 인지적 진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무시한 설정이잖아요. 그렇다면 텍스트는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어떻게 취급하나요? 문서는 이것을 실제 역사가 아니라 인류 기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의 부재를 채우기 위한 고대의 시도이자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잃어버린 황금기가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인류는 한 번도 완벽한 낙원에 있다가 추방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였던 거죠? 오히려 태초의 그 동물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시작해 끊임없는 세상의 자극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신의식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원초적 완전성은 과거나 특정 시점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와, 이거 정말 혁신적인 관점인데요. 인류가 과거에 완벽했던 상태에서 떨어져 나온 불량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자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체로 완전한 잠재력을 지닌 생명체라는 긍정인 거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인류의 전 역사에 걸쳐 변함없이 내재된 잠재력, 그게 바로 원초적 완전성이죠. 세상이라는 완벽한 훈련장과 인간의 그 내재적 잠재력이 맞물려서 끝없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구조, 아주 명쾌합니다. 네, 그렇다면 항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원초적 완전성이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각자 내면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슐라이어마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문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원초적 완전성은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혼자 깨닫는 걸로는 부족하다고요? 네, 문서는 내면의 신의식이 반드시 외부로 표현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되려는 본능적 충동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소통, 독일어로는 미탈 할바르카이트라고 하는 그거군요. 맞습니다. 즉, 개인의 자의식은 종족의식, 다시 말해 인간 공동체 의식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잠깐만요. 이 철학을 극도로 개인화된 현대사회의 가치관이랑 한번 대조해 볼게요. 네,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되겠네요. 현대인들은 종종 나 홀로 완벽해지는 것, 그러니까 독립성이나 개인주의를 최우선으로 삼잖아요. 자아 실현을 혼자 해내려는 경향이 강하죠. 네, 막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명상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시그마 메일 트렌드처럼 사회적 관계망을 끊고 고립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 문서는 진정한 완전성이 타인과의 연결과 소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문세의 논리대로라면 아까 말한 그 고립된 개인은 결코 이 완전성을 이룰 수 없는 건가요? 내가 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깨달았는데도요? 네,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왜죠?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내 깨달음이 진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외부로 향하는 인간을 자유로운 표현과 타인과의 결합 없이는 내면의 신의식조차 명확해질 수 없음을 텍스트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그 깨달음 자체가 흐릿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정신적 조직 자체가 처음부터 세상을 향해 열려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타인과 교류하지 않으면 내면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네, 내면에서 어떤 강렬한 깨달음이 발생하면 인간은 그것을 외부로 뿜어내고 타인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본능이 있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려면 전선이 연결돼서 회로가 완성되어야 하는 것 같은 거죠? 훌륭한 비유입니다.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내 깨달음이 반사되고 번역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자기 기만이나 모호한 파편으로 남게 됩니다. 혼자 산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회로가 끊긴 전기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자의식은 인간 공동체의 종족의식과 융합될 때만 실체를 갖추게 되니까요. 결국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유한 철학적 통찰들을 쭉 정리해보니까 정말 생각의 틀이 완전히 뒤집히는 기분입니다. 네. 기존의 가치관을 많이 흔들어 놓는 내용이죠. 세상은 무의미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인간은 잃어버린 과거라 한탄하는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자극제로 삼아서 서로 소통하며 더 높은 의식으로 나아가도록 완벽하게 조건지어진 존재들이죠. 정보의 과잉과 매일의 피로감에 지친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 철학이 주는 의미는 정말 각별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 마주친 그 짜증나는 상황이나 우연히 나눈 불편한 대화마저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테니까요. 맞아요. 이 철학적 렌즈를 끼고 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 당신의 내면을 깨우기 위해 세상이 준비한 완벽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피곤한 관계성 역시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요. 자, 그럼 오늘 문서의 논의를 넘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유한한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깨달음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것이라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 결점이나 시련은 사실 당신이 아직 해독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초대장이 아닐까요? 당신을 더 깊은 영적 자각으로 부르는 초대장이요. 정말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오늘 이 놀라운 사상적 발견의 기쁨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오늘 대화 덕분에 슐라이어마허의 철학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그 시련이라는 이름의 초대장을 열어보시겠습니까? 그 답을 찾으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텍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